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 중에 부동산 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는 관련자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비겁한 남자들이 또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비겁한 남자들이 나오기 전에 자살해버린 사람이 3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겁한 남자들이 누구냐 하면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부동산 투기가 세상에 알려지니까 난 몰라요, 아내가 했어요, 그런 비겁쟁이들 말입니다. 참으로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입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청와대 고위관리가 그에게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아내가 한 일입니다 라고 꼬리를 빼다가 그였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했던 그런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비겁한 남자 아닐까요? 근데 그 남자는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남자 얘기는 다 아시는 거고, 앞으로 LH 사건 투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도 또 아내가 했어요 이럴지도 모르죠. 그런 남자가 바로 비겁한 남성들입니다. 그런 남자들은 정말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입니다. 남자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체격이 좋은 것도 남자다움이고, 거리에서 여성을 실용하는 깡패와 선뜻 맞서서 제압하는 것도 멋진 남자다움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올바른 바람을 겁내장고 권력자에게 피력하는 것도 남자다움입니다. 윤석열 같은 남자는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미남도 아닌데 지금 우리 시대 최고의 대한민국 매력남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멋진 남자로 보이는 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달려드는 용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의 꿈도 꾸기 전에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라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용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어떤 것과도 마주서 싸우려는 용기와 그 용기를 관철해내는 뛰어난 지략과 방법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로 매력 있는 남자는 자신의 중요한 실수를 아내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안 합니다. 남자다움을 구경하기 힘든 남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매력 있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부동산 투기로 말썽을 일으킨 모 씨의 경우 최근에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아내 탓으로 돌린 그 남자가 최근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차라리 난 아이 50인데 아직 집이 없다,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했으면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 벌어놓은 것도 없는 언론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동정을 받지 못해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어쩌자고 아내 뒤로 숨으려 했을까요? 왜 자신이 저지른 반사회적인 행위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뒤로 빠지려 했을까요? 당시 많은 매스컴들도 공직자로서의 부동산 투기라는 범법 행위 그 자체보다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를 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남편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아랑남이 되어야 합니다. 아랑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아내 사랑 남편이 아랑남입니다. 아내 사랑 남편은 나머지 인생을 오직 아내만을 위해서 살 각오를 다질 때 아주 평범한 소시민, 아직은 크게 성공 못한 소시민이라도 아랑남이 되는 동시에 대장부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번 상가특위 의혹으로 물러났다가 국회의원이 된 그 남자, 그는 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100% 아내 탓이라고 하며 어디에도 내 탓은 없다는 듯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10억 원 대출에 20억 원이 넘는 그런 그에게 상가 투자를
아내가 남편 몰래 홀로 했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우리는 사실 고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인용한 당시 일간지 기사의 한 구절을 되돌려 짚어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브가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하고 둘러댔다는 얘기를 그 부동산 투기 공작자에게 둘러대지 말라는 뜻으로 일갈한 일간지 기사입니다. 아내 뒤로 숨는 공직자가 어디 그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공직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국회 청문회에 나온 고위 공직자 그들 중에 부동산 문제로 말썽이 나면 단골로 내세우는 사람이 그 아내 아닙니까? 아내는 그가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부동산 투기 용의자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멋진 남자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내에게 뒤집어 싸우지도 않고 아내의 치마폭에 숨는 치사한 아담이 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남편 여러분,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인권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인권을 빼앗기고 길을 펴지 못하고 어둠에서 살아온 여성들을 그 아내들을 더 이상 방탄조끼로 내세우지 맙시다. 현모양처라는 미명하에 노예 신분으로 살아온 아내 그 조광지처를 방탄조끼로 내세우는 일이 사나이의 인생에선 없어야 합니다. 아내를 피해자로 만들지 맙시다. 그러려면 아내에 대한 가해자의 근성부터 누르고 참아야 합니다. 남편이 참지 못할 짓을 저지르고 다녀도 현모양처는 그래도 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머리카락을 쌍둥 자르는 일은 보통이고 어떤 희생도 감수해온 우리 착한 아내들, 현모양처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맙시다. 지난번 박원순 전 시장 부인 강모 여사의 경우를 알지 않습니까? 사실 성추행 혐의라는 파렴치한 혐의를 받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내 강 여사는 그런 내색을 티끌만큼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남편을 위한 변론에 나섰습니다. 남편에 의해 범법자가 되고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그 아내, 그런 아내의 치맛벅 뒤로 숨는 비겁한 쪼다가 되지 맙시다. 오랜 역사를 음지 속에 숨어 사는 아내에게 더 이상 음지를 요구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아내 앞에서 숨길 것도 끓일 것도 없는 당당한 남편이 됩시다. 아내에게 군림하려는 폭군이 되지도 말고 자신의 실수에서 요리조리 빠지기 위해 죄 없는 아내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그랬대요 하는 비겁한 아담이 되지도 맙시다. 아내가 잘못한 일이라도 내가 했소 하고 나서는 사나이가 됩시다. 아내 뒤로 씹는 찌질이들의 시대를 만들지 맙시다. 그 대신 아랑남이 됩시다. 아랑남이란 아내의 사랑 남편. 아랑남은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으면 물론 때로는 자기 신체의 일부를 쌍둥 잘라서 아내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아랑남이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아내 사랑 페미니스트가 됩시다. 페미니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입니다. 결혼한 남자의 페미니즘은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아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 부동산 투자자들이 색출될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몇 명이 또 아내가 그랬어요 이러고 아내 뒤로 숨을지 곧 구경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죠. 비겁한 아담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그들을 감싸주어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벌써 자살한 사람이 3명이나 나왔다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내들로 숨는 인간들보다는 자살한 그 3명이 훨씬 인간적이라고, 훨씬 남자답다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자살자가 생기면 그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아내 뒤로 숨는 거나 죽음 뒤로 숨는 거나 떳떳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의 매력 가운데 책임지는 매력도 대단한 매력입니다.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작은 기업의 사장도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무책임한 존재인지 다 아시잖아요. 참으로 매력 없고 밥맛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일 저지르고 나서 아내에게 밀지 맙시다. 아내에게 핑계대지 맙시다.